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봉입니다. 오늘은 재난 중증도 분류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전에 MCI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때 하는 재난 사상자 중증도 분류에 대해서 좀 강의한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었었는데요. 조금 늦어졌죠. 좀 늦어진 점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일단 재난을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 상황, 어떤 상황인가? 재난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서 이게 과도한 요구가 발생한 상황을 뜻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목적은 가용한 자원을 좀 고려하면서 사상자의 손상 정도랑 소생 가능성에 따라 치료와 이송의 우선순위를 좀 결정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와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재난사상자 중증도 분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자의 그런 소생 가능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재난 중증도 분류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증도 분류법이고요. 재난 그리고 MCI 사고에서 좀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메스, ESI, 솔트, 스타트, 점프 스타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와 점프 스타트를 좀 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사용되어지는 재난중증도 분류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봤을 때 학회에 보고되어진 바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법은 없다. 그런데 한 총 2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된 학회지 이제 보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인 사상자를 대상으로는 한 18가지 정도 되고요. 소아 사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법은 이제 되게 적더라고요. 한 2가지 정도밖에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통적인 중증도 분류법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난 중증도 분류는 환자를 좀 분류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환자를 선별하고 분류하느냐?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 과정은 즉 사상자의 생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라는 점까지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나 환자 분류나 초기 응급처치 이송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아지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아주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부분만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리고 트랜스포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트리아지 4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랑 점프 스타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스타트는 성인 대상자이고요. 점프 스타트는 소아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단계인 이미디어트, 그 다음에 딜레이드, 응급, 그리고 미니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응급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펙턴트라고 해서 요거는 사망 예상이라고 해서 순위가 이제 4순위로 가장 낮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선순위를 좀 부여를 하고 그 사상자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송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사상자의 손상 정도랑 소생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난 현장에 나가게 되거나 재난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제 다수의 사상자가 이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다수의 사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이송을 보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혼자 있고 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구한테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윤리적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때 그 긴급 대응하는 그 구조대원과 그 트리아지를 하는 우리 디메팀 같은 경우에
그런 윤리적 갈등을 좀 줄이고 그리고 표준화된 이런 지침을 통해서 오버 트리아지도 아니고 언더 트리아지도 아닌 아주 적정한 이제 트리아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증도 분류법을 좀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재난응급 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서 스타트랑 점프 스타트를 좀 정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스타트랑 점프 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 사상자한테 적용하는 스타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타트는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라고 해서 좀 간편하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법 중에 하나이고요. 1983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가장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증도 분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상자 한 명을 사정할 때 1분 이내 시간이 소요돼야 된다라는 좀 기준점을 갖고 있고요. 생리적인 변수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평가 기준이 좀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좀 큰 장점입니다. 이제 스타트 원칙에서는 사상자의 보행 여부를 제일 먼저 이제 봐요. 그래서 사상자가 이제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요. 여기 맨 위쪽에 적혀 있죠. 대상자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는 이제 에어웨이를 보게 돼요. 기도 개방 여부. 그리고는 이제 호흡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순환 정도를 보고, 의식 수준 정도를 보게 되는 단계적으로 사정해 나가면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분류법입니다. 이 스타트에서는 총 4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예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긴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응급은 2순위, 비응급은 3순위, 그리고 사망 예상은 4순위이죠. 그래서 이송을 보내지 않는 가장 이제 낮은 단계에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스타트를 알고리즘을 하나씩 단계별로 좀 뜯어보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행 여부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걸어와 보세요. 이렇게 다수가 이제 사상자가 발생된 그런 재난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사상자가 보행을 해서 이제 걸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상자는 마이너. 그죠? 그래서 비응급 초록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치료하고 이송의 우선순위는 3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왔어요. 이제 걷느냐, 이쪽을 걸어와 보세요 했더니 못 걸어요. 못 걸으면은 이제 no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내려와서 에어웨이 부분을 좀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가 막혀 있고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망 예상을 주게 되고 블랙으로 분류가 돼요. 치료 이송 순위는 0순위이겠죠. 그런데 호흡이 이제 있어요. 호흡이 있는데 이제 호흡수 사정에서 분당 30회가 기준이 되거든요. 30회가 이상이면은 긴급을 줘요. 그래서 1순위 레드. 그래서 바로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치료와 이송의 우선순위는 1순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30회 미만이에요. 30회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상태가 그렇게 막 이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다시 C를 사정을 하게 돼요. 순환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2초 이상인 경우에는 출혈 부위가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초 이상이면은 출혈 부위가 있는지를 사정을 하고 그 손상 부분을 이제 블리딩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면서 긴급을 줘요. 그래서 이 긴급을 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그리고는 2초 미만인 거예요. 그럼 2초 미만이면은, 지금 출혈 여부가 없으니까 멘탈 사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멘탈 사정을 했을 때 의식이 명료하다. 그러면 이제 딜레이드를 받으면서 옐로우를 받게 되면서 우선순위는 2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아요. 손잡아 보세요, 다리 들어 보세요 이런 거 했는데 오베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출혈은 없었지만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대상자 의식이 흐려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긴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 스타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처음에 뭐 한다 했죠? 보행 여부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걸어와 보세요 했더니 걸어왔어요. 그러면 그린으로 붙이고 3순위. 그리고 대상자가 걷지 못해요. 아, 그럼 빨리 가서 이제 뭘 사정하나요? 에어웨이 사정하죠. 에어웨이 사정했더니 에어웨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호흡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4순위 블랙으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은 그 기도 유지를 했는데 호흡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 유지를 해서 호흡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1순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드 딱지를 붙이고 1순위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스피레이션이 지금 언더 30이다. 그러면은 이제 언더 30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럼 초과됐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레드 딱지를 붙이게 되고 1순위고요. 이제 미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순환 정도를 사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 2초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오베이 사정하고 2초가 초과됐다. 그러면 이제 출혈 여부가 있는지를 보면서 1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멘탈 사정을 했을 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1순위로 주게 되고 멘탈 사정을 했는데 오베이가 된다. 그러면은 비응급을 주게 되는 거죠. 응급을 주게 되는 거죠. 옐로우. 그래서 두 번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돼요. 자, 이번에는 소아 사상자한테 적용하는 점프 스타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소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1995년도에 어린이용 중증도 분류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 점프 스타트는 8세 이하의 소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사상자의 나이를 잘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청년 또는 성인처럼 보이면 그냥 스타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 환자 분류 시에 그런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꼭 필요하고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디메팀들이 나와서 트리아지를 할 때 오버 트리아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제 점프 스타트랑 스타트의 차이점을 조금 보시면은 소아랑 성인의 그런 정상 호흡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생리적 지표값이. 그래서 호흡수 기준이 15에서 45회로 반영이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30회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말초맥박이 존재하고 호흡이 없는 경우에 그냥 그대로 이제 순위를 매겼었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의한 심정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자발 호흡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5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 상태 사정의 AVPU 방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성인에서 사용하는 스타트랑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좀 차이를 좀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걸을 수 있나요? 하는 부분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에어웨이 측면에서 에어웨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긴급을 주게 되고요. 기도가 그대로 막혀 있다. 자, 그러면은 뭘 하게 되나요? 5번의 구조호흡을 실시한다라는 점이 여기 나오죠. 말초맥박 존재할 때 5번 구조호흡 실시해서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펄스가 느껴지는지를 보고 없으면은 그때 이제 사망 예상 블랙 딱지를 주게 되고요. 말초맥박이 있으면은 5번의 구조호흡을 한다라는 점이 성인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순위를 부여하게 되고요. 호흡 사정할 때 성인은 30회가 기준이지만 우리 소아는 15에서 45회가 반영이 되고 15회 미만, 45회 초과됐었을 때 그때 이제 붉은 딱지를 주게 되고요. 의식 사정을 하는 방법이 AVPU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번외편으로 중증도 분류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옆에 사진이
2019년도에 소개된 전국 최초의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좀 접목한 중증도 분류 표식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종이 분류에서 전자 분류로 정보를 이제 관리하게 됐던 최초 사례인데요. 비용과 관리의 문제가 조금 단점으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사상자의 정보 관리랑 동원 자원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메디칼 이머전시 트리아지 택이라고 해서 종이, 그래서 뜯는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머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태그라고 해서 중증도 분류표를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뜯는 형과 주머니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좀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비용이 저렴하고 단순하고 환자 정보를 파악하기 이제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제 장점이 좀 있는데요. 이 뜯는 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환자 상태를 좀 반영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공간이 없다는 점이 있죠. 처음에 중증도 분류를 했을 때는 옐로우기 때문에 초록색을 뜯어서 버렸는데 대상자 상태가 또 좋아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이제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태그 주머니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분류하고 중증도가 이제 명시된 색상이 이제 겉면에 나오도록 접어서 이제 하다 보니 매트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뜯는 건 한 번에 탁 뜯으면 되는데 얘는 접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기록할 공간이 좀 넉넉합니다. 가시성이 좀 좋다는 점이 있고, 환자 상태가 변해도 재분류할 때 변화를 반영해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대한 규칙에서 권장하고 있는 중증도 분류표는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뜯는 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3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먹지를 사용해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1년 번호는 연번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중증도 분류는 해당하는 분류의 색상을 남기고 나머지를 떼어내서 뜯는 매트 형식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이송 반원은 이송 반장이랑 이송 의료기관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좀 인수인계를 하면서 한 장을 쓰게 되면은 먹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3장에 같은 정보가 적힌 이런 중증도 분류표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중증도 분류표는 이렇게 가시성이랑 기록의 유동성, 정보 파악의 용이성, 내구성, 고정의 용이성, 충분한 기록 공간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